말에 하여튼 보강을 하든지 수업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도록 이 과목 본 적 있어요? 절대 없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자꾸 해야 돼, 시켜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2차 과목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은 공법은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불안하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해. 그렇죠? 첫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한 80% 정도는 책 읽어보니까 더 안 읽거든. 그렇죠? 그래도 안 해. 그렇죠? 미라나. 자, 지금 이 그림을 띄워놨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조금 하던 건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의 체계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필요 없고 밑에 것도 필요 없고 요 네 칸을 잘 봐봐요. 그래서 요 두 칸이 소위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도 하는 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여기인데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 여기거든. 그렇죠? 여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3년 전쯤에 문재인 정부 때 전월세 신고제 하는 거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임대차 3법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신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법에서는 무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여기 신설된 거예요. 3년 전에. 그렇죠? 그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보편적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봐봐요. 요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나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이게 이제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 하는 법이 있었거든. 그 법의 내용을 여기로 다 옮긴 거예요. 알겠어요? 옮긴 거야. 옮기면서 알겠어요? 외국인 토지법, 토지라고 딱 돼 있는 건데 부동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 시절에는 토지 취득하는 것만 규제를 했는데 그걸 이쪽으로 옮기면서 건물 취득하는 것도 신고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규제가 확대된 거지. 알겠어요? 확대된. 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외국인 등의 무슨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취득, 건물 취득도 규제 대상인데 요거는 토지만 또 규제 대상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누구의?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8조에 있어요. 8조. 부동산 거래 신고법 8조에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쪽 제목을 한번 봐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이 나왔잖아. 그러세요. 요도 토지 거래 허가, 요도 토지 거래 허가 돼 있잖아. 그렇죠? 요거는 요 법의 8조에 있는 거야. 요거는 이 법의 11조에 있는 거예요. 같은 제도다, 다른 제도다. 다른 제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토지 거래 허가하는 단어가 떠오르면은 이 제도인지 요 제도인지를 구분해서 다룰 생각을 해라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제가 토지 거래 허가하더라도 그렇죠? 요걸 가리키는 건지 요걸 가리키는 건지를 구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아마 이걸 가리킬 때는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할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요걸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토지 거래 허가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구분해서 다뤄야 돼. 본질적으로 요 토지 거래 허가하고 요 토지 거래 허가하고는 뭐가 출발부터 다르냐 하면은 이 토지 거래 허가는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알겠어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런 지역 내 토지를 외국인들이 소유권 취득할 때는 사전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요 토지 거래 허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러세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땅덩어리가 있겠죠. 그걸 범위를 정해가 절차를 밟아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한다란다.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지정된 땅덩어리를 무슨 구역이라고 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구역 내의 토지를 뭐다? 취득하고자 할 때, 소유권 취득하고자 할 때, 지상권 취득하고자 할 때, 이건 지상권도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취득하고자 할 때, 뭐 사전에 허가받아라 하는 규제야.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는 옛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뒷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그쪽에서 빼가지고 요 법에 집어넣은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때는 공법 시험 문제로 나온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지금은 거래 신고법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여전히 몇 문제 정도로 보면 된다. 두 문제 정도로 보면 돼요. 알겠어요? 이 두 문제 정도로. 그리고 요거 두 문제 정도로 보면 되고. 알겠어요? 요거는 한 문제 정도인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은 쉬워요. 알겠어요? 여기 나오면 쉽게 나오. 이거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거고. 알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과목,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부할 때는, 알겠어요? 이 부동산 공법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 공인중개사법 공부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밑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에서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알겠어요? 가리키는 용어들의 개념.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뒤에 등이 붙었다 이 말이지. 뭐까지 들어가는 거다? 권리까지 들어가는 거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정의 내려놨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등자가 떨어졌느냐 붙었느냐 정확하게 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 권리는 무슨 권을 말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무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공부 안 하잖아. 분양권, 입주권. 알겠어요?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 거래 당사자 간다. 거래 당사자. 자, 지금 보는 법은 무슨 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하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거래 당사자라 하면, 알았어요? 거래 당사자라 하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당사자 하면은, 알았어요?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 맞다, 맞다? 맞다.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도 거래 당사자 맞다, 맞다? 맞다. 매도인과 매수인도 거래 당사자 맞다, 맞다? 맞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거래 당사자의 단어는 뭐?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특히 무슨 물건에? 부동산 등. 알겠어요? 매도인과 매수인만을 말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외국인 등이라도 관계 없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나 알겠어요? 건축물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매도인으로서 체결하든 매수인으로서 체결하든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그림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관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서 계약 당사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하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말이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뭐 임차인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하고 이 단어 이제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봐봐요. 요 표시가 모양새가 다르지. 부동산과 부동산 등 거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바라봐라. 구별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익히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차근차근 하면 쉬워요. 서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거래 당사자라 하면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국인 등이란 이런 가나, 다라, 마, 바, 사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가면은 외국인 가마요. 요 사람을 외국인이라 그러잖아. 맞죠? 그렇죠? 근데 나, 다라, 마, 바, 사도 다 뭐다? 외국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 다라, 마, 바, 사 이 사람 때문에 뒤에 뭐가 붙었다? 등일이 붙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 특성상 이런 숫자를 좀 뭐다? 좀 기억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이나 자본금의 뭐 2분의 1 이상.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봐봐요. 무슨 법인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알겠어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뭐다? 설립된 회사라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까? 외국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잖아. 한국 회사인데 뭐다?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뭐다? 요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러세요. 그러면 그 한국 회사다, 외국 회사다? 외국 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또 의결권의 2분 이상이든, 뭐, 임원의 2분 이상이든, 알겠어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정확하게 안 외워도 되겠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자, 제일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페이지. 그러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 해놨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 일단 무슨 계약? 부동산의 매매 계약.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 맞죠? 그러세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 계약은 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제일 쉬운 거잖아.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걸 적어 놓은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알겠어요? 그 법 이름을 상세히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하여튼 다른 법들이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뭐 부동산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의 뭐 공급 계약에 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알겠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뭐다? 알겠어요? 뭐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공급 계약.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토지 건축 이런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무슨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초 분양 계약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분양 계약 하지만은
법상으로는 무슨 표현을 쓴다? 공급계약 이런다. 아파트 공급계약, 토지 공급계약, 그러죠. 택지 공급계약, 이런 공급계약. 최초 분양계약은 그럼 무슨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 소리지. 그렇지. 그 다음 이 표현 이제 강목하는 거, 가목, 나목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지. 여기 목, 호 하는 거 제가 이거 요 정도는 외워둬야 책을 읽는데 좀 불편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지. 네? 네? 조, 항, 호, 목. 오케이? 그러세요. 여러분들 민법 법전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상 천지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법전도 안 보는 사람이 있노? 민법 법전을 보면 이것만 갖고는 뭐다? 붓이라고 알겠어요.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화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민법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5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편 민법은. 그래서 1편이 뭐? 총칙. 민법 총칙. 2편이 뭐? 물권. 3편이 뭐? 채권. 그렇지. 4편이 뭐? 칭적. 5편이 뭐? 상속. 그렇지. 그래서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 편 속에, 1편 속에 뭐가 있다? 장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 장이 있고 그 장 속에 또 뭐 여러 절이 있다 이 말이지. 그 절 속에 또 뭐 여러 관이 있고 그래서 그 관하에 뭐다? 조, 항, 호, 목 순으로 체계화 딱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총 5편 민법 중에서 물권편을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총칙하고. 그리고 채권 중에는 뭐다? 계약에 관한 부분만 구성을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를. 그렇지. 이 전체를. 그럼 봐봐. 조할 때는 이제 법전을 보면 이래 있냐면, 이래 돼 있어요. 제 몇 조, 이래 돼 있겠지. 제 25조, 제 22조, 이래 돼 있겠지. 그 옆에 동그라미 번호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붙어 있죠? 1, 2, 1, 3, 4, 1 붙어 있겠지. 이걸 뭐라 그런다? 항, 이래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1 속에 1점, 2점, 3.1이 붙어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뭐라 그런다? 호라고 이런다. 그리고 뭐, 가점, 나점, 다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뭐, 목이라고 이런다. 이거 봐봐요. 3호의 가목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표시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전을 찾아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잖아. 그러세요. 법전을. 그러세요. 이런 걸 알고 뒤다봐야 돼. 자, 그러면 2호에 따른 계약, 2호에 따른 계약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맞죠?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최초 분양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 권리 아이가 권리. 그러세요. 그 권리를 실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분양권이라고 부른다. 그 분양권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목 봐봐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뭐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 그 권리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 권리를 실무에서는 주로 뭐라고 그런다? 입주권 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갑니다. 중개대상물,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리 물었을 때,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했잖아.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세요. 그럼,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일단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요 표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도 실무에서는 무슨 권? 입주권 관대. 그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봐두시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끝났어요. 어찌됐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맞죠? 맞지? 그런데 자꾸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 우리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은 토지 임대차이잖아. 건물 임대차이잖아. 건물 중에서 뭐 주택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알겠어요. 도에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적용되는 거야. 경상북도 봉화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청송군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 보증금이 얼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뭐 월세 차임이 뭐 30만 원 이상이 아니고 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때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으로 해놨다. 알겠습니까? 그때가 또 보면 된다.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뒤에부터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거든.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적용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거래신고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시험 치는 중개사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맞춰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중요도로 따지 마. 알겠어요? 중요도로 따지 마. 자, 거래신고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놨단 말이지. 다른 제도. 알겠어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또 강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합니다. 같은 말, 다른 말. 이용규제, 거래규제. 알겠습니까? 이용규제, 거래규제. 규제는 규제인데 이용을 규제하는 측면, 거래를 규제하는 측면. 특히 공법상 이거 11회 때 기출문제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뭘 적어놨어. 적어놓고는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리 물은 거예요. 문제가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리 물었어. 이 과목의 실무 문제로. 그 도대체 수험생들이 무슨 성격이 다른 걸 찾아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지문 4개는 이걸 적어놓고 1개는 뭐 이걸 적어놨어. 그럼 4개는 성격이 같나 다르나? 같고 다른 성격 하나를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법조문들을 공부하잖아. 이 법조문의 내용이 이런 성격의 규정이냐, 이런 성격의 규정이냐, 알겠어요? 구별하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지금 봐봐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도 무슨 규제고?
거래 규제지. 그렇죠. 맞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도 뭐 거래 규제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하는 거 있잖아. 뭐 거래 규제다 말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제도 하는 것도 뭐 거래 규제다 말이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공부하는 건 다 무슨 규제 공부하는 거다? 거래 규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법으로 갑니다. 공법에 여러분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상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나 없나? 있지? 그 제도는 이용 규제라 거래 규제라? 이용 규제잖아. 맞지? 규모 제한을 하든 용도 제한을 하든 어찌됐든 이용 규제다. 에?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받으라 하잖아. 무슨 규제? 허가 받으라 한다고 거래 규제 아닙니다. 이용 규제야. 개발 행위가 이용이잖아. 이용.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규제가 천면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용 규제하고 거래 규제하고 어느 쪽이 자 느낌상으로만 답해.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성장시키려고 해. 마인드를. 그러세요. 이용 규제도 규제고 거래 규제도 규제인데 어느 쪽이 뭐다 재산권 침해가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옳지, 거래 규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내용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용 규제가 다양하게 많더라, 거래 규제가 다양하게 많더라, 이용 규제가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거래 규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헌법에 어긋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다 거래 규제. 그럼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인제도를 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아는데 시험에 금인제도를 안 물어보니까 아주 기본만 알아라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제도 하는 거는 뭐 요 단어를 외우더라 그랬잖아. 그러세요. 요 단어를 뭐를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뭐 등기할 때 등기특별조치법 아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러세요. 자, 거꾸로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있나 없나? 자, 이야기해봐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정려 계약 요 정도는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에다가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하는 제도라요. 그렇죠. 금인. 그 금인 받은 계약서를 뭐 할 때 내라? 등기 신청할 때 내라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매수인이 우리 거래 신고법에 따라 시거래 신고회가 신고 필증을 받았으면은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금인 안 받잖아. 맞지? 그럼 뭐 금인계약서 낼 수 없잖아. 그럼 뭐 내면 되는갑다? 신고 필증 내면 되는갑다. 이리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요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을 더 붙이면 더 이해도가 더 넓어지는 거지. 그렇죠.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 와 만들었어요. 금인 제도 왜 만들었을까? 과세 목적으로 만든 거다, 둘 다. 알겠습니까? 실거래가 신고 왜 만들었냐 물었죠?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뭐 하자? 과세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그 이전에 금인 제도는 왜 만들었어요?
그 계약서에 검인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잖아? 그 검인받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뭐 한다? 과세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가 나왔으니까 굳이 검인받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검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것으로 보자. 이런 건 거죠. 지금 이야기한 거는 봐봐요.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요 문장 자체가 시험 지문거리지만은 외울랍니까? 그냥 읽고 치아볼 기가. 이제 읽고 치우면 끝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런 걸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에 양이 많은 사람은 외우는 게 뭐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그 외우는 걸 줄이는 방법은 내가 시험 출제거리가 되는 내용의 주변 이야기들 있지, 주변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뭐다 듣고 읽고 이러면은 외우는 게 줄어들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걸리는 거지. 바쁠수록에 뭐해라? 돌아가라 이 말이지. 바쁘다고 막 외아프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 공부할 때부터는 그때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덜 바쁘니까 좀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 이해도를 높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관로는 일단 보지 마. 알겠어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그렇죠? 요 계약이 무슨 계약도 있노? 매매 계약도 있고 교환 계약도 있고 뭐 정려 계약도 있을까 이거 맞죠? 요거 보지 마라 이 말이 지금. 그렇죠? 그 계약들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뭐 하도록 돼 있더라?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 이 말이지. 잠깐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교환계약 체결에도 정려계약 체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된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외국인 등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이다. 대상인데 관로를 딱 봐. 무슨 신고 대상인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그게 매매 계약 아이가. 그건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 정려가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요 8조 1항에 따라서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3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세요. 읽어봐. 결론을 적어놨잖아. 표시가 다르지.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 별도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가 3조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8조잖아 봐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8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2조 숫자가 조가 다르면 제도가 다른 거야. 알겠어요? 제도가 다른 거야. 알겠어요?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뭐가? 토지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으면 알겠어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어디예요? 군사기지, 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뭐 명성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 구역에 있는 땅이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무슨 허가? 토지 취득 허가를 외국인 등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잠깐만 뒤에 보지 말고. 그럼 이 취득이 소유권 취득이거든. 그렇지? 그럼 이 취득이 알겠어요.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맞나? 맞잖아. 그런데 이거는 허가가 들어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다음에, 알으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지. 그리고 30일 이내에 무슨 신고하는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 취득 허가 받은 그 땅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땅이 11조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무슨 구역에 해당하면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에도 해당되면은 11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면은 이 8조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이 해필이면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다라는 거야. 그걸 외국인 등이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해가. 그러면 11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은 8조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런 소리다 이 말이. 그렇죠.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사후에 무슨 신고는 또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세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하고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라든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 즉 사전 허가 제도는 전혀 규제의 목적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지. 실거래가 신고는 과세의 목적이다라는 거지.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아니면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과세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규제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세요. 규제 목적이 전혀 다른 건데 이거 했다면 저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림이 다르죠. 결론적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따라서 외국인 등이 이 8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도 토지 취득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3조에 따라 해야 한다. 해야 되고 또 외국인 등이 11조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라면은 8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8조에 따른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와 11조에 따른 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는 둘 중에 뭐 하나만 받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허가 관청이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 부동산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서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11조의 내용이다 이 말이지. 다 뒤에 할 거예요. 알겠어요? 미리 앞에서 먼저 전체 틀을 잡는 거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뭐 지상권. 이 허가구역 하는 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향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정 고시한 지역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뭐 지상권. 알겠어요? 물론 대가를 받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유상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받아라라는 거죠. 체결하려는 할수 있겠네요. 그러세요.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라는 거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표시가 다르죠.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토지가 농지라.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그 토지가 농지야.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11조에 따라 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다면은 농지법, 다른 제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겠지?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 뒤에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이야. 읽고만 가볼게요. 이 경우 허가관청의 시군구청장은 이런 법에 따른 농촌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해 주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허가 내줘라 라는 게야. 허가한 내용을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뭐까지 해줘라? 통보해줘라 라는 게 농지 담당 부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결국 알겠어요? 이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런데 그 허가구역에 관한 토지가 농지야. 농지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받는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부터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받죠? 농지증은 발급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지. 알겠어요? 그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하지?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뭐 한다? 실거래가 신고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에 검인 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수인이 뭐하고 뭐를 내면 된다? 허가증하고 그 다음에 뭐 신고 필증하고 이렇게 내면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내용이 쉽다.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내용을 이해를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서 그 이해된 바탕을 토대로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단어들 있잖아. 단어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공동으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도. 알겠어요? 핵심적인 단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탁탁 뭐다 동그라미 치거나 줄 거 가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문장 전체를 왜 외우노 이걸? 알겠어요? 자, 거래 신고 절차에 나왔는데 신고 관청이 어디냐? 제목 신고 관청이 어디냐?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소재지 관할.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제목을 딱 봐봐요. 신고 대상인 계약을 거래 당사자에 무슨 거래한 경우? 직거래한 경우. 알겠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놔야 돼요. 직접 거래가 있고 뭐 중개 거래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직접 거래 무슨 거래? 중개 거래. 근데 중개 거래라는 말을 출제위원들이 잘 안 쓰더라고. 모의고사 같은 데는 막 씁니다. 학원 선생들이. 저도 막 쓰잖아 지금. 그런데 실전 시험 문제를 보면 중개 거래라는 말을 잘 안 써. 알겠어요? 안 쓰고 이런 말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이런 말을 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가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공인중개사법 26조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해 줄 의무가 있나 없나? 있잖아. 그래서 그 중개거래라는 표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 그게 곧 무슨 거래한 경우를 뜻하는 거다? 중개 거래한 경우를 뜻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직거래한 경우의 절차를 좀 알아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장하나 안 하나? 안 해. 안 해.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계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즉 신고할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60일 아닙니다. 30일입니다. 옛날에 처음 만들 때는 며칠로 했다? 60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말이지. 공동으로 신고한다 말이지. 그러세요. 이 공동 가는 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거 맞죠? 이 사람 누굽니까? 매도인가? 매수인. 앞에서 용어 정해서 나왔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위반 시에 제재를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해가 읽고 뭐다. 아, 그렇구나 하고 뭐다 넘어가는 거예요. 까먹으면 그만 기고. 알겠습니까? 이건 단순 한기사항이거든. 자, 요 밑에 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
실무교육 가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세요. 실무교육 가르쳐야 돼. 그 다음, 마찬가지 직접 거래한 경우에 절차 공부도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지? 공동으로 신고한다 하는 말이면 공동으로 말하는 소리다. 서명 또는 날인하라는 소리다. 라는 거지. 근데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누구일 수도 있다. 국가 등일 때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누가 신고하는 거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단독으로 신고한다 하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만 경우, 거부하는 경우, 거부한다 하는 것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다, 안 하는 경우. 그렇죠?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당연히 왜 첨부하겠어요? 왜 첨부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안 해도 되잖아. 왜 첨부하겠어요? 아니, 원칙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와 단독으로 신고하노?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뭐 이상하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갑다. 알겠어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내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됐죠? 마찬가지 직접 거래한 경우에 절차와 관련된 거 좀 더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 경우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든 이 단독 신고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단독 신고잖아. 이 단독 신고는 뭐예요? 옳지.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잖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도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또 아직 안 나왔어 이거는. 정정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해놨거든. 또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 해제 등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거든. 그 해제 등 신고도 신고를 일방이 거부해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돼 있거든. 그런 다양한 신고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이건 놔두고 그 당사자 또는 다 필요 없네. 뭐 요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는 일반으로부터 위임받을 수도 있겠지.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계약 신고서 등하는 거는 뭐다? 정정신청도 있고 변경신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야. 등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고들을 다 무슨 신고할 수도 있다. 대행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지. 알았어요? 누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하잖아. 그 사람 위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위임받은 사람 지도 신분증명서 내야 한다, 안 내야 한다? 내야 되고, 나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그리고 1번과 2번 첨부 서류는 위임을 받았다라는 걸 뭐 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증명하는 서류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맞죠? 알겠어요? 억지로 외울 필요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대행 신고할 수 있다 하더라. 그럼 대행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20대도 아니고 경험을 좀 살리면 당연한 거다, 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 앞에 19살 고등학생이 수업 듣고 있으면 이것들이 당연하지를 않아요. 경험이 부족해가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거래당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격증 따딱하면 뭐 다 외운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가 빨빨 들어가니까 외우기는 잘하겠지. 알겠어요? 성실해가 외웠을 거라고. 이해도는 여러분들보다 팍 떨어집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 있잖아요. 70대 가봐요. 이 애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 그런데 줄 거라 해도 안 꺼. 무슨 하겠어? 그냥 가만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참. 그러세요. 책 읽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도 안 읽어요. 눈이 어른거리고 눈이 아픈데 읽을 수 있는가? 그 듣는 게 다인 거야. 듣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따기가 힘들어. 알겠어요. 그 제일 좋을 때가 뭐 40, 50이야. 40대가 제일 좋을 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70은 어르신이 해서 동네 경로당 갔더니만 90 어르신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90 어르신, 70 어르신 보고 자네 올해 몇 살인고? 이렇게 70 몇 살인데 좋을 때다. 자, 이 부분은 아시죠?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현재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은 무슨 신고와 방문 신고와 무슨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는데 이제 전자문서는 신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거래관리 시스템 가는 표현도 있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가는 것도 있는데 알겠어요? 이 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들이에요.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가 신고하는 걸 뭐 전자문서는 신고 간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 방법이나 다 허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는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인 신고를 적극보다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뭐 대부분 무슨 신고를 많이 한다? 방문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혜택이 뭐고 가만 뭐다? 대출 받을 때 이자를 0.1% 깎아준다 뭐 이런 게 있어. 알겠습니까? 달랑 몇 프로? 0.1%.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시험 출제거리로서는 알죠? 그것으로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체결해 버리거든. 그럼 실거래가 신고는 자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가 돼버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거든. 하게 되면 뭐다?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세요. 이래 버려.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 사실은. 그러세요. 자, 그 다음, 그러세요. 이 그림을 그냥 참고 삼아서 보면 돼.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세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요 RTMS 하는 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가는데, 초창기 부동산 그 전자문서 신고하는 시스템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저기 지금 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거다 이 보면 됩니다. 그러세요. 참고하면 돼. 이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 오늘 진도는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러세요. 1시간 동안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 기다 이 말이지. 차근차근. 그러세요. 근데 복습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지. 그 여러분들은 자꾸 이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 나쁘게 평가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이 해야 공부를 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한 경우다. 이거는 중개거래 해놨는데 이거 뭐라고 적어놨어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같은 말이야.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사항들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마찬가지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지. 위반 시의 제재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500만 원에 과태료야. 그러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야. 그러세요. 그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것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고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거짓으로 신고한 목적이 무슨 목적이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된다 이 말. 그러세요. 자, 이 경우 가는 거는 뭐 중개 거래한 경우다 이 말이지. 요거 아주 중요해. 누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말은 거래 당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방문 신고하러 갑니다. 방문 신고하러 갈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가는 거 작성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지?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랬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신고서 안에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적어낸다 안 적어낸다? 적어넣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지만.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고하면 돼.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 신고를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신고해도 라고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반하면 뭐다? 500만 과태료. 그러면 이거하고 알겠어요? 요거하고 짬뽕 시키봐. 왜 되는 거? 중개 거래를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신고하세요. 특히 거짓으로 신고해 주세요. 허위로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 거래 당사자가. 거기 적발돼 붙어. 그러면 허위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래 당사자는 얼마? 500만 원 과태료. 그럼 거래 당사자가 고객이니까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가 허위 신고하잖아. 거기 적발됐잖아. 그럼 허위 적발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이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야. 에이? 과태료가 더 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고객이 불법을 요구한다고 해가 들어주지 말아라라는 소리예요. 당연하지. 알겠어요? 고객이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객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 왜 그러냐? 고객이 원하는데. 공무원한테 그게 항변에 맞춰 한 일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전문 직업인이라면 적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이라면 자기한테 중개 보수를 주는 고객이 원한다고 해가 무조건 다 떨어졌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요거 한 가지 더 해볼까? 악법도 법이다. 에? 에?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 그 소리죠? 근데 지금은 악법은 안 지킵니다. 지금은 법은 지켜야 돼요. 그 지켜야 되는 그 법은 악법이 아니라 뭐다? 정당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거 생각도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상사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 안 따라야 한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50년대 60년대는 부당한 명령이고 뭐가 필요 없고 뭐냐 상관이 내리면 뭐냐 따라야 되잖아.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정당한 명령만 따라, 정당한 법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누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 앞으로 어디 가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 하지 마세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없대요. 와전돼서 그런 거야. 와전돼서. 자, 됐고, 알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요 없고 계약서 사본 등도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쥐가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돼요. 이게 방문 신고죠. 그런데 전자문서에 신고할 때도 결국은 뭐다? 해당 신고관청에 전자문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뭐 하는 거다? 서명 민 날인이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알겠어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뭐하고 뭐보이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입니다. 계속 중개 거래할 경우에 공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단독 중개입니까? 공동 중개입니까? 공동 중개. 이 문장을 읽고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여러 명이지. 그러니까 공동 중개. 이 문장은 공동 중개를 전제로 한 문장이지. 알겠습니까? 읽을 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중 안 하고 그냥 읽으면 배가 안 고파. 집중해서 읽으면 배가 고픕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한 사람만 도시락 감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충 그냥 읽었는데 배도 안 고픈데, 알겠어요? 배도 안 꺼졌는데 도시락 감으면 되는가? 알겠어요? 준용함으로 인나서 요거 준용함으로 인났다 하는 건 뭔 소리냐 하면은 실제 법조문에는 준용한다 이렇게 치 아프세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직거래할 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뭐다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그 규정을 이 경우에도 똑같이 따르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왜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난 후에 마찬가지 요거 첨부해야 한다 안 한다? 첨부해야 된다라는 게 똑같잖아. 준용이니까. 알겠어요? 똑같다. 준용이니까 똑같은 거야. 준용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법조문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법조문의 양이 늘어날까? 되게 늘어나는 거야. 똑같은 문장을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써야 되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신고, 공동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 알겠어요? 자, 여기 중요해. 여러 신고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소속공인중개사는 뭘 할 수 있다? 대행신고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해. 그러면 중개보호조는 대행신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신고하기 때문에 아까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대행신고할 때처럼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위임받아서 제출 대행신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첨부하는 소리가 없어. 봐봐.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신고의 경우는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과 신분장면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위임받아서 대행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된 그 신분 때문에 당연히 무슨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신고 부여해 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그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 조금만 참아요. 자,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주택도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다. 알겠어요? 그렇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잖아. 그렇죠? 법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때와 관련한 내용인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니까 이 신고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무슨 신고서를 명칭만 받아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뭐해라? 함께 제출해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에 매수인이 누구더라? 법인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라 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 상대방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거래 당사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택에 대한 최초 공급 계획과 이건 필요 없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다. 자,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에 제재해 놨는데, 자, 읽어봅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 또는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전부 다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거짓으로 신고하면 얼마? 취득가액의 10%입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5%였어요. 그때 올라가서 10%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말이지. 알겠어요? 그 뒤에도 봐봐요. 신고 대상인 계약,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 아까 쭉 있었잖아. 매매 계약, 최초 공급 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 있었잖아.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체결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때는 보상금 지급 사유, 그리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아까 부당한 목적 할 때는 3년 있었죠? 3년 지금도 3천만 원의 벌금. 부당한 목적 읽기만 읽어도 벌써 조금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문장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 실거래가 신고 대상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현실에서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특히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들 봐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매수인이라고 쳐봐. 또 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의 집. 내가 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매수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일까?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우유 알아봐요. 자,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근에 부동산 사무실 들러가 요즘 시세가 왜 되는지 확인한다는다 하잖아. 그건 구닥다리 방식이다. 물론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돼 요즘도. 그럼 요즘은 무슨 신고 제도가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어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대상 단지 내에 최근에 매매 거래 신고가가 얼마에 신고됐는지를 확인한다는다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이 가격에 매수해가 들어가 살고 있구나.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10억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세 7억밖에 안 나가는 아파트를 10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격 띄우는 거잖아. 여기 신고 해놔놓고 우야합니까? 해제 신고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해제 신고 해버린다 이 말이지. 실제 거래 계약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실거래가 10억 신고된 기록은 남는다. 가격 띄우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놔놓고 잠시 쉬었다가 신고사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쉬었다가 들어갑시다.